안녕하세요. 삐띵 부자 가는 길 삐띵노드 오동엽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자, 전편에 이어서 2편 예, 강의와 함께 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 투자하셨던 또 다른 투자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쨌든 예. 그래도 강의가 좋은 내용을 많이 얘기하신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계시죠? 이걸 잘한다. 원래 이거 잘하셨어요? 네, 저 원래 그 직장 생활할 때 영업이었어요. 이거는 사모님도 연애로 사모님도 이걸로. 이거 잘하시기 때문에 강의 내용도 제가 들은 얘기는 강의를 들어보신 분인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다. 뭐 이제 자세한 얘기까지도 다 해준다. 그게 뭐냐면 그 신축 강의가 그 전부터 많았어요. 근데 신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허들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처음에 했을 때 뭔가 이제 규제라든가 아니면 프로세스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강의를 들었는데 기존의 강의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였어요. 막 있죠. 대학 교수님들이 넥타이 메고 나와가지고 용적률은 어떻고 말이야 막 해가지고 뭐 시공사 PF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대출 받고 실제 투자자들하고 약간 거리 있는 내용.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하겠다 할 것도 아니고 이거 해가지고 뭐 A 학점 받을 것도 아닌데 그냥 이론적인 얘기만 쫙 하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신 그렇죠. 게 이제 시점 투자. 내가 몸으로 느낀 거, 경험한 거를 쭉 이걸로 푸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1편에서 뭐가 어려웠냐고 질문하셨을 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였냐면 사실 민원이나 이런 거는 뭐 그 닥치면 다 되거든요. 근데 돈 없는 건 해결이 안 돼요. 돈 그렇죠. 돈을 땅 판다고 안 나오니까. 근데 신축을 했을 때 아파트 투자는 근생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10억이 있다. 근데 50억짜리를 사고 싶어. 근데 대출이 40억이 나온대. 그럼 난 10억이 있으면 살 수 있겠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고 아파트도 뭐 아파트가 10억이야. 근데 전세를 7억에 맞출 수 있어. 그럼 갭 투자를 하면은 3억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 계산 나오죠. 계산이 되는데 신축은 계산이 잘 안 돼요. 왜요? 다 공사비 다 계약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추가 공사비라든가. 더 주세요. 요즘에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추가 공사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공사비 올라서 어쩔 수 없지만 예전에는 그 업자가 그냥 자기가 돈 더 벌 생각으로 잡아놓은 고기니까 지구 흔드는 거잖아요, 건축주를.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도 그렇죠. 건축비도 만약에 10억이 되는데 내가 건축비로 과용할 수 있는 금액이 3억밖에 없다. 그럼 건축비 대출이 7억이 나와야 되는데 7억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은행하고 다 얘기가 미리 다 체크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땅을 사기 전에 그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든지 우리가 넉넉하게 계산 안 하고 빠듯하게 계산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됐을 때 약간 두려움이나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좀 깔끔하진 않으니까. 대표님은 그렇게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까? 계속 부족했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계속 없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전문가적인 게 아니고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런 약간 팁들 이런 거를 많이 풀어주고 이제 제가 뭐랄까 이론적인 거는 사실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뭔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에피소드를 많이 풀어드리니까. 근데 그렇게 강의하다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공투도 그러니까 강의 수강생들하고 공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또 신축하고 계신 게 현장이 2개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룸만 지었죠. 원룸을 지었는데 이제 공투를 하려면 엑시트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팔고 다 끝나고 우리 돈 청산하고 이제 나누자. 쪼개져야 되니까. 쪼개져야 되니까.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는 제가 접근하는 관점은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놓고 엑시트를 한다기보다 언젠가는 엑시트는 하는데 이게 땅값 오르는 거를 뭔가 계속 이제 기다리는 약간 투자의 관점이고 공투를 하는 거는 사업의 관점이죠.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제 비타 500을 이거를 제조해서 파는 것처럼 건물을 제조해서 파는 거죠. 그냥 사업으로만 접근하면은 이제 공투가 되니까 원룸은 이제 그렇게 사업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세대나 이제 근생 이런 걸로 이제 지금 현장에 2개 있는데 하나는 다세대를 신축 중인 거고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그 근생 빌딩을 신축 중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각각 다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매수하셨나요? 맞아요. 근데 다세다 같은 경우 주택인데 법인이 소유하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종부세도 그렇고. 그게 나중에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짓고 난 다음에 그 신축 판매업이 있으면 5년 동안 종부세가 안 나와요. 아 이게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주택 신축 판매업이고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이죠. 주택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매매업이고 이건 주택 신축 판매업. 그래서 그다음에 취득할 때도 신축 판매업이 있으면 중과세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일단 그래서 신축 판매업으로 다세 짓고 계시고 근생 빌딩 짓고 있는 이거는 뭐 금액대가 얼마에 사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어떤 투자자분이 이제 땅을 사셨어요. 땅을 이제 34억 정도에 샀는데 본인이 사고 나니까 건축비가 없는 거예요. 건축비가 처음부터 같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게 딱 봐도 근생부지거든요. 근생부지인데 땅을 샀는데 돈이 없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룸을 많이 쳤잖아요. 근데 원룸의 특징은 뭐냐? 다 전세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놔버리면 돈이 회수가 회수되니까. 그래서 원룸은 또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고 대출 받고 어쩌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걸 투자법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온 거야. 제가 여기다가 땅을 샀는데 근생 지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룸을 지어볼까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집원을 알려주세요 해서 딱 봤더니 입지가 원룸을 지을 입지가 아닌 거예요. 원룸 짓기에 너무나 도로 쪽이야. 네. 상권에 가까이 있어. 그쵸. 이거 원룸 지으면은 도로에 망할 것 같은 거지. 네. 예. 이거는 뭐냐? 벤틀리를 타고 마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지. 땅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타까워서 그럼 이거를 나대지로 팔아야 되나요? 뭐 하길래 그러면은 제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뒤늦게 네. 내가 공사비 투자할 테니까 나랑 같이 하자. 네. 몇 대 몇으로 나 쪼개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건축비를 대고 지분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는 위치 어디입니까? 방배동. 방배동 34억? 네. 평당 7천? 제가 아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파실 거죠? 네, 팔아야죠. 파실 때는 어디에서? 팔 때는 빌딩로드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매도와 매수는 빌딩로드에서. 이 문구 괜찮네. 계속 밀어야 되겠다. 근생 빌딩 짓는 거하고 예전에 이제 다중주택 지었던 거하고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자, 크게 보면 원룸이 있죠. 다중주택 원룸이 있고 다세대가 있고 빌라죠. 그 다음에 이제 근생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제일 쉬운 게 원룸이에요. 그렇죠. 네, 제일 쉬운 게 왜 원룸이냐? 일단 돈이 제일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자금적인 측면에서 난이도도 낮죠. 그 다음에 설계 시공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괜찮아요. 왜냐 이제 뭐 원룸이라는 거는 매각하는 거는 건물의 수익률로 매각하는 거고 결국 실사용자는 임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여기 뭐 장판이네 뭐 데코 타일이네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원룸이면 돼요. 그러니까 월세만 보고 월세나 뭐 전세면 그냥 들어오니까 가격 보고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자, 두 번째 빌라는 이걸 팔아야 돼. 팔아야 되니까 신혼부부가 이렇게 팔짱 끼고 와. 여보 우리 신혼집 구해볼까 했는데 딱 원룸처럼 지어버리면 이게 안 팔려요. 수준이 안 맞죠. 네, 수준이 안 맞죠. 그래서 뭐 조명도 이뻐야 되고 뭐 이렇게 세탁기랑 뭐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내가 실제 사용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인테리어 설계에 좀 많이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네, 돈도 더 들어가고 아무래도 원룸보다는 입지도 좀 입지보다는 이제 땅이 커야 되니까 돈도 좀 바닥이 나와야 되니까 땅이 커야 되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근생 같은 경우는 땅 크기는 원룸이랑 비슷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지가 좋아야 돼. 아까 말한 대로 벤틀리 타고 마트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가야죠. 네, 백화점 가야 되니까 그 땅의 입지가 좋아야 되니까 일단 단가가 높죠. 평단가. 네, 매입 평단가. 예. 높으니까 거기에서 일단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내부 그 설계하는 거는 이제 주택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세입자가 알아서 꾸미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공간만 만들면 내부는 다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랄까 외관이나 외관 일단 이뻐야 팔리는 것도 있어요. 외부 어떤 디자인적인 걸 많이 요즘 매수자분들 많이 따지죠. 그렇죠. 그래서 외관에 좀 힘줘야 되는 게 좀 힘들고 그다음에 공간을 그거 한 평 한 평 어떻게 하면 더 빼낼까
예, 그거를 좀 고민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원룸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근생이 쉬운 것 같아요. 아 빌라가 제일 어렵나요? 빌라가 제일 어려워요. 땅 찾는 것도 어렵고. 저 신축이 처음인데 두려워요.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10년 늦는다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신축할 때 35이었거든요. 10년 늙어도 45이에요. 그럴 각오로 하시면은 안 늙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늙는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게 100건이 있으면 한두 건이 안 된 게 소문이 나지. 그 90%의 잘 된 거는 그 소문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10년 늙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럴 각오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분야가 제일 쉽고 남이 하는 건 어려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막상 한번 해본 분들의 얘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건 아니네. 뭐 쉬운 건 아닌데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그러면 돈 들어오고 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어려움이라든가 이 스트레스는 그냥 다 해소돼요. 돈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허들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덤벼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한 번만 해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남들이 오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 블루오션에서 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만 마칠까 하는데 혹시나 또 못다한 이야기 이건 진짜 하고 싶었는데 오 대표가 안 물어봐가지고 못했다 뭐 이런 얘기 있으세요? 일단은 아무리 그렇게 신축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강의는 들어보시는 게 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